안녕하세요. 저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올해로 딱 30살이 되었고, 아직 미혼이에요. 사실 결혼을 할 뻔했는데, 얼마 전에 파혼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 선배는 파혼 소식을 듣고 저를 위로해주지만, 저는 파혼한 것이 제삿밥도 차려드리지 못한 제 조상님이 도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어요. 어린 시절 병원에서 진료 후 잘했다고 사탕과 젤리를 주던 간호사 언니들이 참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커서 반드시 간호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 번도 그 꿈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 결과 저의 수능 성적은 간호대는 물론 의대까지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의사와 간호사가 비슷한 계열의 공부를 하니 차라리 의대에 가라고 하셨지만, 제 꿈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기에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간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대학 생활 로망 중에 하나가 같은 과 선배와 연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대이다 보니 여자 선배는 정말 많은데 남자 선배는 10명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남자 간호사도 많지만 제가 20살 때만 해도 남자 간호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학과에는 저보다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 동기와 선배가 넘쳤는데, 평범하고 흔한 외모를 가진 제가 어떻게 선배들과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대학 생활의 로망은 버리고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그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마음이 잘 맞는 동기들도 생기고 여자 선배들도 저를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마쳤답니다. 그리고서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 부속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어린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된 것이죠. 저는 학교 생활을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서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도 태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에게 교육한다는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요. 학교 다닐 때 선배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태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은 했지만 내가 잘하면 다 이겨내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 아니었어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저한테 시비를 걸고 근무 내내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뭐라고 하고, 안 물어보면 신입 주제에 안 물어보고 한다고 뭐라고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매일 퇴근하면서 울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많이 걱정하셨답니다. 그러다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여기서 더 있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한 3개월은 집에서 그냥 쉬며 그동안 못 잔 잠도 푹 자고 몸에 좋은 것도 먹으며 지난 1년간 혹사한 제 몸과 마음을 치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대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냐길래 사실 선배들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힘들어서 관두고 지금 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동기에게 너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동기는 동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선배들 텃세도 없고 급여도 나름 만족한다고 하며 중소규모의 종합병원은 텃세도 심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기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고 집 근처의 종합병원에 지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의 대학병원 1년간의 이력과 대학교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입사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병원 분위기도 대학병원과는 달리 텃세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와 같이 일하는 선배는 정말 좋으셨습니다. 이 선배의 도움으로 저는 병원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제가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저는 소아과 외래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래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 더 큰 병원으로 스카우트 돼서 가시고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의 이름은 이호준 선생님이시고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10살 차가 나기는 했지만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 아무도 그 나이로 보지 않고 20대로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옷도 잘 입으시고 키도 크시고 훈남이신 데다가 목소리도 좋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무뚝뚝하지도 않아서 우리는 다들 너무 멋지다고 난리였답니다. 정신없이 오전 진료가 마쳐지고 점심시간이 되어 의사 선생님과 선배 간호사 그리고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선생님은 제게 여기서 일하기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일했다고 하니 연봉이 높은 곳인데 왜 여기로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연봉 차이는 커도 그곳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연봉이 적은 여기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대학교 병원이 텃세가 정말 심하기로 소문난 병원이라고 하며 그래도 그곳에서 1년이나 버틴 것이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도 우리는 대학교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고 선생님 덕에 병원 생활도 아주 재밌었답니다. 선생님 오신 지 3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은 환자도 거의 없고 여유로운 날이었습니다. 이호준 선생님은 시간 괜찮으면 저녁 때 회식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 전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은 우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배도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해서 한 번도 회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선배의 남편이 쉬는 날이라 선배도 오늘은 늦게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원래 저녁에는 늘 한가했기에 다들 회식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종종 회식하기는 했지만 거기는 너무 불편한 분위기여서 회식이 싫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좋으니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우리가 힘든 일 하니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고 고급 소고기집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원래 소고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급 소고기집이라 그런지 소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한창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 선배의 아이가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배는 아이가 아파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나갔고 저와 의사 선생님 둘이 남아 식사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축제, 학교 맛집 등을 회상하며 신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제 앞에 있는 이분이 저와 10살 차이이고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가 아주 잘 통하고 재밌었죠. 식당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데 선생님이 뭔가 아쉬웠는지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대로 헤어지기엔 아쉬웠기에 우리는 같이 호프집에 갔어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시키고 앉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없다고 하니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괜찮은데 왜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남자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했더니 나이도 어린데 병원에서만 썩히지 말고 남자도 한번 만나보고 연애도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선생님이나 얼른 연애하시고 장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신다길래 제가 의사면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여자가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만약에 정식으로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하시는데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니 한번 생각이나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본인의 첫사랑과 저의 외모, 말투,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처음부터 눈길이 많이 갔다고 하시며 지금 하는 말 술 취해서 하는 말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이니 잘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사 선생님이 좋았긴 했고 남자로서 호감도 있긴 했으나 나이차가 10살이나 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뒤로 선생님과 같이 있자니 민망해서 후다닥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자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까 호프집에서 했던 말들이 생각나 심장이 두근거려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푸석해진 얼굴로 출근했는데 선생님이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왜 벌써 출근하셨냐고 물으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다고 하시며 저에게 커피와 숙취 해소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피곤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 후 정규 업무 시간이 마치고 선배 간호사는 먼저 퇴근을 하고 저 혼자 남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할 말 있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번 주에 말한 것은 생각해 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10살이나 차이 나기도 하고 사적으로는 친해진 사이는 아니다 보니 아직 선생님이 이성으로는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정식으로 만나기는 조금 고민이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그럼 지금부터 딱 한 달만 제대로 만나보자고 하시며 다른 연인처럼 데이트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만날지 말지 결정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맛집도 다니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이었고 10살이나 위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친구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병원에는 진짜로 결혼식 날짜를 잡기 전까지는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기에 밝히지 않기로 했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주말마다 같이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없으면 안 될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 한 살이 더 먹은 선생님은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 역시 선생님이 싫지는 않았기에 알겠다고 하고 이제는 예비 남편이 된 의사 선생님이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 나이가 많아 예비 남편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대화를 나눠보니 책임감도 있고 의사인데도 권위적이지 않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4년 정도 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술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너무 거만하셨어요. 당시에 아버지 옆에 계셨던 엄마와 오빠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면 귀찮게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의학 용어들을 잘 몰라서 다시 물어보면 한 번 말할 때 잘 들으라고도 하셨대요. 우리 오빠는 말을 너무 삐딱하게 하는 의사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한바탕 싸우고 병원 민원팀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오빠는 의사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예비 남편은 의사인데도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람이 참 심성이 좋은 것 같다며 결혼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음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으니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는 여자만 데리고 와도 다 결혼시킨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10살이나 많은 우리 아들과 결혼해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우는 제게 어떻게 10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며 의사라서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실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동생과 사는 것은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다 같이 제가 가져온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다고 하며 결혼하면 어머니한테 음식을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우리 호준이가 말 안 했니? 나 지금 일식집 운영하고 있어. 규모도 꽤 커서 한 달에 순수익이 거의 500만 원은 나온단다. 말 나온 김에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저희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고 엄마는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오빠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요.
아버지가 쉬고 계셔? 아니 왜? 벌써 퇴직이라도 하셨나? 그건 아니고 사실 몇 년 전에 위암으로 수술하셨거든요. 지금은 다 완쾌되셨고요. 그때 이후로 잠깐 쉬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집에 계세요. 그니까 지금 너는 간호사, 아버지는 백수고, 엄마는 청소일에 오빠는 그냥 회사원? 좀 집안이 그러네. 그러게.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오빠가 번 돈 다 처가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살 차이 나도 돈 많은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넌 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부모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셨다니? 에이,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지랑 지 오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얘가 이렇게 순수해요. 얘, 결혼은 현실이야. 이런 거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고생하다가 이혼한다. 예비 시모는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며 부모님 직업에 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예비 시모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부모님 노후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은 현실이라지만 제 앞에서 대놓고 우리 부모님을 깎아내리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제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본 예비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여전히 막무가내였고 결국 예비 남편이 그냥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보자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안이 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별의별 무례한 손님을 만나서 말투가 좀 세서 그런다고 하면서 결혼하면 이런 일 절대 없게 할 테니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때가 작년이었으니 제 나이 29살이었거든요. 솔직히 29살이 당장 결혼이 시급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제가 살아갈 날은 너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백수, 엄마는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 같이 일하는 선배 간호사한테 예비 시댁에 다녀왔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기에 선배 간호사도 내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은 알아도 그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야기하니 그런 집은 결혼하면 개고생한다며 만약에 내 동생이 그런 곳으로 시집간다고 하면 뜯어 말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헤어져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 뒤로 저와 예비 남편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이가 소원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서류 정리할 것이 많아 늦게 퇴근하게 되었어요. 먼저 퇴근한 예비 남편이 연락 없길래 그냥 집에서 쉬고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집에 가니 예비 남편이 우리 집 주방에서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니 오늘이 복날이라고 예비 남편이 닭을 사와서 삼계탕을 끓이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데도 예비 남편이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해서 거실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늦게 퇴근한 저를 보더니 이제 끝났냐고 고생 많았다고 하며 자신이 끓인 삼계탕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끓인 삼계탕은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우리 가족과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예비 남편을 보며 저는 감동하였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예비 남편은 삼계탕을 먹다가 부모님이 상견례 날짜를 빨리 잡으라고 했다며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빠르기는 했지만 어차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빨리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며 다음 주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네 식구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약속한 시각보다 10분이나 지나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신우는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지금 오는 중인데 차가 밀려서 더 늦는다고 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며 일식집에 손님들이 계속 와서 좀 도우느라 늦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 아버님은 백수시고 지 어머님은 청소 일하시는데 노후 준비는 잘 되셨어요? 백수가 맞기는 맞죠. 그런데 저희 먹고 살 만큼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말 안 좋게 듣지 마시고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좋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엿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0분이나 늦게 오셔서 갑자기 노후 준비에 관해서 물으시고 우리 부부의 직업부터 묻는 것이 조금 불쾌하네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다 지희한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아들은 의사라 좋은 집 딸들이 결혼하자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병원장님인 집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는데 얘가 다 마다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간호사인 지희가 제일 좋다길래 마지못해 결혼을 시킨다만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제 100세 시대인데 벌써 백수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청소일 가지고 생활이 되려나. 그렇다고 자녀들이 억대 연봉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간호사나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앞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좀 걱정되긴 하네요. 사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제 자녀들에게 손 벌릴 생각 없습니다. 사돈은 무슨?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아직 사돈은 이르죠. 함부로 사돈 얘기하지 마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온운하며 걱정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예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예비 남편이 중간에 어머니의 말씀을 끊어줄 줄 알았는데 예비 남편은 다 듣고도 계속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실망스러웠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데 예비 신우가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우리 회사 청소부 아줌마 아니에요? 뭐야, 우리 오빠 아줌마 딸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지훈 대리님 동생이 지희 씨였어? 아, 그때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계셨던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게요. 청소부 아줌마의 아들이 지훈 대리님이고 딸이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라니. 여기 지희 어머니가 너네 회사 청소하시니? 화장실에서 온 건 또 뭐니?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선배들이 텃세 부리고 자꾸 갈구잖아.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위로해 주시고는 나갔어. 예비 신우의 말을 듣자 예전에 엄마가 제게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제 나이 또래 되는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길래 제 이야기를 하며 다들 힘들게 살고 있으니 조금만 힘내라고 했대요. 엄마는 딸 같아서 위로해준다고 한 거였는데 그 여직원이 무슨 꼰대냐고 뭘 힘내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화장실에서 울던 여직원이 회사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일으켜 주었는데 쓰레기 만진 손으로 어딜 만지냐면서 화를 내고는 그냥 휙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때 정말 민망했다고 하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러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어느 집 딸인지는 몰라도 참 버릇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예비 신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예비 신우를 이렇게 키운 예비 시부모님의 인성이 눈에 훤히 보였고 그 예비 시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예비 남편 또한 결혼하면 이기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한 상견례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부모님은 결심하신 듯이 차라리 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댁의 인성을 보고 결혼을 하지 않기로 생각한 터라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이대로 그냥 헤어지기는 분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실체도 모르고 막말을 한 시부모님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현재 백수이시기는 하지만 현재 오빠가 다니고 있는 전자회사를 설립하신 회장님이세요. 아버지의 회사는 직업 70명에 연 매출도 작년 기준 100억 정도 되는 꽤 탄탄한 중소기업이랍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잘 운영해 오시다가 4년 전에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고 일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같이 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남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집에서 쉬시며 중요한 일에 결제만 하시고 명예회장님이 되셨답니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설립하신 이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힘드시니까 청소하시는 여사님을 채용하자고 해도 가족 같은 직원들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그런 곳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며 굳이 엄마가 매일 나가서 청소하시고 계신답니다. 예비 신우는 작은아버지가 사장님이 된 후에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한 터라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신 것을 전혀 몰랐고 예비 시댁에선 제가 한 말만 듣고 아버지는 백수에 엄마는 청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집안인지도 모르고 예비 시댁에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예비 시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고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을 기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저와 예비 남편은 서로 연락도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비 시댁의 무례함에 실망했고 예비 남편은 우리 집이 몹시 가난하다는 생각에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만 주고받으며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 회사에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에 그동안 고생한 임원들과 등산을 갔다가 음식 대접하고 싶다며 금액은 상관없으니 좋은 식당 없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회식할 날짜와 인원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한테 어머니의 번호를 물어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식당에서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식당? 뭐 괜찮긴 한데 인원이 20명이나 되면 꽤 금액이 나올 텐데 부담스럽지 않겠어? 우리 일식집이 일반 일식집이 아니라 꽤 고급집이라 엄청 비싸. 아버지 백수인데 괜찮겠어? 설마 결혼할 사이라고 먹기만 하고 계산 안 하려는 건 아니지? 그럼요. 당연히 10원 한 장도 빠뜨리지 말고 계산해야죠. 금액은 걱정하지 마시고 최고급 코스 요리로 20인분 예약할게요. 예약만 하고 펑크 내거나 하면 안 된다. 그건 예의가 아닌 거 알지? 결혼할 사이라고 할인은 더욱 안 돼.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가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날 같이 갈게요. 저는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일식집을 예약 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웬 일식집이냐고 하시길래 그곳이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이고 예비 시부모님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오빠는 등산하러 가고 저는 집에서 조금 더 쉬다가 시간 맞춰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갔어요. 예비 남편은 식당으로 가는 내내 20명이 먹으면 꽤 비쌀 것이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예비 신우도 주말이라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와 있었습니다. 왔니? 솔직히 네가 말해서 음식 준비를 하긴 했다만 우리 집 음식 가격이 아주 비싸서 걱정이네. 참, 자리는 다른 예약석들도 있어서 구석진 곳에다가 잡아놨다. 괜찮지? 예비 시어머니는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앞 제일 구석진 곳에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신우도 주말이라 부모님을 도우러 식당에 왔더라고요. 진짜 아버지 오시는 거 맞아?
아버지는 백수에 어머니는 청소부인데 이렇게 비싼 음식을 어떻게 먹어? 그냥 형편에 맞게 대충 국밥이나 드실 것이지. 여긴 왜 온다고 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냔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는 이렇게 비싼 음식을 우리 형편에 먹을 수 있겠느냐며 걱정을 하는 척 무시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와 엄마, 오빠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등산을 하고 온 터라 등산복에 등산화를 신고 옷에는 흙이 좀 묻어 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 가족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아버지한테 자리를 퉁명스럽게 안내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회사의 중요 간부들이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은 제 아버지한테 회장님 덕에 이런 곳에도 다 와본다고 하며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네 아버지가 무슨 회장님이니? 저 사람들 산에서 막걸리 먹고 와서 취했나 보다. 아버지가 무슨 산악회 회장님이라도 되시나 보지? 잠깐만. 오신 분들이 다들 우리 회사 임원진 분들인데? 저분은 이사님, 저분은 차장님, 저분은 사장님? 뭐야? 왜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들 쟤네 아버지한테 회장님이라 그래? 지금 이게 뭔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긴요. 저희 아버지가 그쪽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니까 회장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니까 우리 딸 회사의 회장님이 너네 아버지였다고? 우리 딸 회사가 직원도 적지 않았는데, 아니 지희야, 너네 아버지 백수의 어머니는 청소부라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니? 얘 호준아,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 나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자기야? 자기 부모님이 회사 회장님이셨어? 사실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신데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5년 전에 물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은 저의 작은 아버지세요.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셔서 다시 회사로 복귀하시려고 하세요. 그럼 너희 어머니는 청소일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니? 네, 청소일 하시죠. 아버지의 회사에서요. 직원들이 하루 대부분을 일하는 곳인데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하셔서 직접 청소를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일반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편히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하셔서 회사 주요 간부와 우리 가족들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백수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사실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예비 남편은 이제 자신은 회장님의 사위가 되는 거냐며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도 회장님 따님인지 몰라봤다고 하며 어쩐지 처음부터 인상이 남달라 보였다는 헛소리를 하고 표정이 아주 밝아지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오셨습니다. 상견례 때는 아버지와 눈도 잘 맞추지 않으려 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시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사돈, 제가 몰라 뵀어요. 저번에는 백수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 딸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식사 준비 정성껏 할 테니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사돈은 무슨 사돈입니까? 우리 딸과 그쪽 아들이 결혼이라도 했어요?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사돈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상견례 때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고 하니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은 털어버리고 좋게 지내요. 앞으로 가족이 돼서 평생 볼 사이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해요? 저희 딸은 이미 마음 접은 것 같던데.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일단 저희 음식 좀 더 추가할게요, 아줌마. 예비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돈이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돈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여사님이라고 하며 존칭을 쓰시던 분인데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아줌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회장 사돈을 얻었다고 좋아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아줌마라는 단어를 듣고 표정이 싹 굳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예비 남편은 저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상견례를 하면서 가족들의 인성을 파악했고 그런 분들과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네가 백수와 청소부의 딸일 때였고 지금은 회장님의 딸이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다달이 순이익이 500만 원은 나오는 여기 일식집 사장인데 엄마도 엄마 어울리는 사돈집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싫어. 청소부의 딸이면 무시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견례 때 보니까 너네 집에서 우리 집 백수의 청소부 딸이라고 하며 개처럼 무시할 때 너는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더라? 청소부는 배운 거 하나 없는 멍청한 아줌마나 하는 막일인데 당연히 청소부 딸이라고 소개하면 내가 맥이 빠지지 않겠냐? 회장님 딸이면 언제 회사를 물려받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위인 내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니야? 그래, 청소부인 너네 엄마 개무시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다들 돈 많은 처가 있으면 누구라도 침 안 흘리겠냐? 나 말고도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생각할걸? 너 같은 새끼랑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던 내가 등신이다. 네가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새끼인 줄 알았으면 너랑 시작도 안 했어. 당장 파혼이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자식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 길로 집에 바로 갔습니다. 그날 밤 회식을 마치고 오신 부모님께 그 자식이 한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 자식의 본 모습에 화를 많이 내셨고 저는 그 자식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네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선배 간호사한테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가 왔어요. 보니까 어제 저와 예비 남편이 음식점 복도에서 말다툼하는 영상이었고 선배는 지금 이 동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선배의 이모님이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일식집 건물을 청소하시는 여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어제 건물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저와 예비 남편의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평소에 예비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셔서 예비 남편이 누군지도 알고 계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는 집 아들이 싸우니까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예비 남편이 청소부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화가 많이 나셨대요. 그래서 싸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이것을 같이 청소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친하게 지내던 사장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어젯밤 일식집 앞에서 시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본 예비 시어머니 가게 건물주가 이런 가게는 망해야 정신 차린다며 당장 가게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했던 그 예비 시부모가 의사 선생님의 부모님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고 사실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파혼했다고 했네요. 선배 간호사는 잘 생각했다고 하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푹 쉬고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주말 동안 많은 일을 겪고 전 예비 남편의 얼굴을 보려니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미련이나 아쉬운 감정은 없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다고 텃세없고 가깝고 사람 좋은 이 직장을 관둘 수는 없기에 그냥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이라 환자가 많아 정신없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분이 걸어오셨어요. 보니까 전 예비 남편의 어머니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화가 잔뜩 나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재수없는 년, 너 때문에 우리 가게 다 망하게 생겼다. 네가 처음부터 너네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말했으면 좀 좋아? 회장님인 건 말 안 하고 백수의 청소부 딸이라고 처음에 네가 거짓말해서 이 난리가 났잖아. 이제 어찌할 거야? 어찌할 것이냐고. 아줌마, 이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백수였고 엄마는 청소일을 하셨으니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그리고 지금 병원 진료 중이니 나가요. 이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줌마? 인연이 이제 결혼 안 한다고 막 나가는 거야 뭐야? 저 역시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안에서 진료보던 전 예비 남편이 시끄러운 소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는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며 데리고 나가려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 보안팀을 불렀고 결국 보안팀 직원분께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병원 이사장님이 보시게 되었고 저와 전 예비 남편에게 다가오셔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와 전 예비 남편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선배 간호사가 저에게 보냈던 동영상을 이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이사장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다 아시게 되었고 그날 오후 진료가 끝날 무렵에는 병원에 우리의 이야기가 쫙 퍼졌어요. 저는 소문이 너무 퍼져서 더는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간호사님은 어제 일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면 사직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셨고 제가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동료 간호사들도 저에게 직업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이 관둬야지 왜 잘못 없는 사람이 관두냐고 했죠. 병원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저만 보면 응원해 주시고 매일 음료수를 잔뜩 사주셨어요. 병원에 소란을 끼쳐 저를 곱지 않게 보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직원분들의 지지를 받았고 저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반면에 전 예비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결국 병원을 관두고 그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 예비 남편의 어머니가 운영했던 음식점을 가보니 다른 가게가 들어섰고 예비 신우 역시 아버지의 회사 복귀로 눈치 보며 회사 다니다가 최근에 관뒀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파혼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직업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인간과 파혼을 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든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든 누구에게나 존칭을 쓰시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네요. 아무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종종 듣기만 하던 곳에 제 사연을 보내려니까 부끄러워서 뭐라고 운을 떼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보잘것없지만 많이 화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통쾌하기도 한 제 나름의 사이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올해 27살이고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어요. 시월드라고 하나요? 시집살이를 뜻하는 말이라고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되게 좋으신 분이었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나이 터울이 조금 있는 누나가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는 1살 많았지만 집에서는 막내였던 거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터울이 조금 있는 누나가 있다 보니 집에서 매우 아기 같은 존재 같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아기 같은 막내. 맞아요. 오늘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 친구 아는 오빠가 제 남편이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연애에 꽤 많이 지친 상태이기도 했고 이전 연애에서는 늘 연하만 만났었다 보니 제가 누나라는 이유로 데이트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보다 못한 친구가 답답했는지 저에게 자기 아는 오빠가 있는데 소개받아 볼 생각이 없냐며 제안하더라고요.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친구 부탁인데. 그렇게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도 해본 적 없는 생애 첫 소개팅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에 가는 내내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친구에게 계속 징징거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볍게 무시해버렸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며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연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연지가 되게 예쁘다고 엄청 입이 닳도록 말하더라고요. 듣던 대로 엄청 미인이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자세히 들은 게 없었어가지고 죄송해요. 아, 제 이름이 김나리예요. 저희보다 1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편하게 말 놓으셔도 돼요. 연지랑 저랑 동갑이니까. 네, 그게 제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너무 어색한 나머지 헛소리까지 내뱉었죠. 그렇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다시 카페에 들어가 한결 편해진 상태로 대화도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남편은 제 연락처를 땄고 몇 번의 데이트를 거쳐 연애까지 골인했죠.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연애도 그리 빠르게 시작해놓고 이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된 날 처음 뵙게 된 시어머니가 될 분은 정말 고우셨고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날 시누이도 같이 나왔는데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처럼 거의 본인이 키운 거나 다름이 없다며 남편에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누이와 나이 터울이 조금 있다고 해서 동생을 잘 챙겨주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상견례도 마쳤겠다 결혼 준비를 슬슬 해야만 했죠. 웨딩 플래너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뜸 시누이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요. 결혼 준비라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자기가 여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걸 같이 준비해보고 싶었다 말하며 선뜻 나서줬어요. 저는 그 마음이 감사해 같이 다니기로 했죠. 예비 신랑 또한 둘이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니 좋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이 기회에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했죠. 시누이와 함께 웨딩드레스도 구경해보고 가구들도 구경해보기로 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먼저 구경하고 이것저것 입어보며 시누이가 뭐가 더 예쁜지 같이 고르는 거를 도와줬죠. 예비 신랑이 봐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남자친구는 일이 너무 바빴고 시누이와 둘이 남매니까 보는 눈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하며 시누이만 믿고 있었어요. 나중에 예비 신랑과 한 번 더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 함께 가구를 보러 갔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 터진 거였어요. 냉장고부터 침대, 테이블 등등 같이 구경하다가 시누이가 갑자기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저는 혼자 기다리면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러도 시누이는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거는 아닌지,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한 거는 아닌지 괜히 온갖 상상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가봤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니 시누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몰래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기 결혼하면 누나 아쉬워서 어떻게 하지? 어릴 때에는 그렇게 누나랑만 살 거라고 하더니 결혼 안 하고 누나랑 평생 살기를 바랬는데 누나 진짜 너무 서운해. 우리 아기 아직 이렇게 아기인데 무슨 결혼이야 도대체? 응? 그냥 결혼 안 하고 누나랑 죽을 때까지 살면 안 돼?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아기가 시누이의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였으면 좋았겠지만 시누이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었기에 저는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예비 신랑과 하는 대화였던 거예요. 순간 제가 뭘 들은 거지 싶었어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아끼는 동생이라고 해도 어느 남매가 자기 동생한테 아기라고 부르면서 결혼하지 말고 누나랑 살자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것도 결혼 날짜까지 잡은 동생한테요. 이때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혹시라도 제 오해겠거니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느라 정말 힘들었네요. 계속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무사히 결혼은 했습니다. 그동안은 크게 터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은 저희 집들이 때 터지고야 만 거예요.
결혼 전부터 여러 번 만나면서 저는 신우이와 그래도 나름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고 결국 함께 놀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 없이 저희끼리만요.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놀다 보니 흥이 올라 술까지 꺼내 마시게 되었어요. 마시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덧 해가 다 저물고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던 걸까요? 어느 정도 마시다 보니 다들 슬슬 취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신우이 쪽을 쳐다봤을 때에는 신우이가 남편과 저에 비해 꽤 많이 취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자고 가요, 오늘은. 편히 잘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볼게요, 제가. 얼른 일어나 보세요. 신우이가 편하게 자고 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혹시 몰라 여분 이불을 챙겨뒀는데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신우이가 잘 공간을 마련해주고 다시 거실로 나갔는데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제 남편에게 안겨있는 거였어요. 뭐 자기 동생이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겠는데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은 더 있었어요. 아기, 누나 두고 진짜 결혼할 거야?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잖아. 누나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나를 두고 결혼을 해? 누나 진짜 속상해. 아기, 누나한테 뽀뽀. 얼른. 잘못 들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누가 들어도 신우이가 제 남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보고 있으니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대뜸 제 남편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애기 같고 귀여워 보인다고 해도 자기 동생 마누라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 진짜 미안해 자기야. 누나가 너무 많이 취했나 봐. 부모님은 늘 일하느라 바쁘셔서 나는 거의 누나 손에 컸었거든. 그래서인지 누나가 자기가 엄마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건가 봐. 누나 술 깨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한마디 할게. 정말 미안해. 남편도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렇게까지 말하니 신우이에게는 화가 안 풀렸지만 차마 남편에게는 더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 체면도 있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신우이가 아침에 술이 깨면 한마디 할까 했는데 남편이 한다기에 그것도 간신히 참았네요. 그래도 남편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신우이와 얼굴을 붉히게 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신우이에게 제대로 한마디 못한 건지 뭔지는 몰라도 신우이가 저희 집에 자꾸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머 옳게. 집 상태가 왜 이래? 먼지 잔뜩 쌓인 것 좀 봐. 지금 이 먼지들을 우리 지영이가 먹고 있는 거야? 나 너무 속상하다. 청소 좀 똑바로 해야겠어. 내가 우리 지영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신우이는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시어머니도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날은 하루 종일 제가 청소할 때마다 제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여기를 더 닦아라, 저기를 더 쓸어라. 아주 잔소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면 다행이죠. 옳게. 냉장고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내 동생 설마 굶기는 거는 아니지? 얘 태어나서 한 번도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는 애야. 내가 굶긴 적이 없으니까 잘 챙겨줘야 해. 도대체 이 집에서는 뭘 먹으면서 살아? 설마 이런 풀떼기만 먹이는 거는 아니지? 냉장고까지 뒤적거리면서 먹을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자기 동생에게 뭘 먹이는 거냐며 설마 풀떼기만 먹이는 거냐고 잔소리를 바가지로 긁더군요. 확 그냥 엎어버릴까 하다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이 생각나 또 참게 되더군요. 남편만 아니었더라면 머리채 잡고 싸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참으면 뭐하나요? 마치 제 인내심을 테스트라도 하듯 신우이의 시자 노릇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더군요.
하루는 남편의 귀가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결국 열이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누나 집에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 누나가 오늘 혼자 있기에는 너무 우울하다고 나보고 자고 가라고 하네. 우울하다는데 혼자 두고 가면 괜히 무슨 일이라도 낼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오늘 하루만 자기가 봐주라. 응? 내일 아침에 일찍 집에 들어갈게. 이제 하다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꼬드기는 시누이나 거기에 넘어가는 남편이나 둘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하죠.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남편은 자기 누나 걱정이 된다면서 툭 하며 자고 오는데 이 인간들 설마 가족끼리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럽고 수상하기만 했어요. 결혼은 나랑 했는데 도대체 왜 저 인간들끼리 더 부부처럼 굴고 있는 건지, 왜 내가 뒷전이 되어야만 하는 건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참다가 터지고야 말았어요. 적어도 남편에게는 말해야겠다 싶었죠.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 하루 이틀이어야 내가 참고 넘어가지. 내가 바보야? 시어머니도 안 그러시는데 도대체 형님이 왜 이러는 건데? 무슨 갑자기 집에 와서는 청소를 제대로 하니 마니 냉장고에는 먹을 게 있니 없니? 게다가 당신은 왜 자꾸 부르는 건데? 당신은 왜 또 자꾸 거기에서 자고 오는 거고? 당신이 결혼한 게 나인지 형님인지 헷갈릴 지경이야.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진짜 미안해. 자기야, 하지만 나에게는 엄마나 다름이 없는 누나라서 자꾸 우울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누나가 나쁜 생각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앞으로는 누나가 불러도 절대 안 갈게. 내가 누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볼게. 잘 말할게 내가. 화 풀어주라 여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쏘아붙이기는 했지만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남편보다는 시누이가 더 나빴다는 거. 남편의 잘못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요. 남편도 시누이가 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우울하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밖에 없는 누나라 걱정도 되고 저는 그것 때문에 화만 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원래 이런 갈등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남편 선에서 충분히 그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 받아주고 있으니 너무 야속하게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줘 보겠다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마음이 살살 녹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이 남자랑 결혼했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 제법 믿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도 아닌 시누이라고 했듯이 시누이는 남편의 당부에 쉽게 수그리고 들어올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끼는 동생 말이니 듣겠거니 생각했는데 시누이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옳게 도대체 내 동생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내 동생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한 번도 나한테 화내거나 대든 적도 없는 착한 애인데 얘가 왜 이러냐고. 옳게는 진짜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구나. 내 동생한테 이상한 것 좀 가르치지 마.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시누이 목소리. 그런데 대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온갖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여태껏 살면서 누군가에게 크게 화라는 거를 내본 적이 없는 성격이었고 남편 또한 동글동글한 성격 탓에 연애하면서 싸울 때에도 큰 소리 한 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누이에게 당부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믿음직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과연 잘 말할 수 있을까? 시누이가 말을 들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역시나였던 거죠. 형님, 제 남편이에요. 저랑 결혼한 사람이라고요. 결혼을 안 해보셔서 결혼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안 해봐도 결혼이 뭔지는 다 알지 않나요?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소리예요. 형님과 제 남편 사이에 제가 끼어든 게 아니라
저와 제 남편 사이에 형님이 끼어들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결국 저도 참는데 한계가 왔고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런 말도 못 뱉으면 계속 당하고만 살 것 같더라고요. 뭐? 끼어들어? 올케, 말 한번 참 섭섭하게 한다. 올케가 먼저 지금 나랑 내 동생 사이를 이간질 중인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시누이가 분에 찬 목소리로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상황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누이가 이제는 안 그러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어요. 시누이는 저와 나누던 통화가 안 잊고 오셨는지 유치하게도 그날 이후로 간섭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놓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은근 저도 헷갈리게 만들었죠. 뭐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둘이 진짜 남매 맞아? 근친 아니야? 나 열받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이러는 건가?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게끔 정말 티 안 나게 은근슬쩍 남편의 관심을 사려고 해서 이런 의심을 품는 제 자신이 이상한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통화 이후 시누이는 아예 대놓고 남편이 제 옆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옆에만 두려고 하는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늘 누나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남편 눈에는 그딴 게 보일 리가 없었고 제 눈에만 거슬릴 뿐이었죠. 저것들이 일부러 나 모르게 저러는 건가 싶다가도 남편은 여전히 제 눈치만 조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누나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나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 믿어줘 자기야. 하는 것 같은 눈빛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하루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환하게 반겨주셨고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그 사이 냉큼 남편을 꼬드겨 둘이 놀기 바쁘더군요. 시어머니까지 도와주고 계신 마당에 본인 아버지 제사인데 저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이게 바로 텃세인가? 시월드 시누이 버전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형님, 지금 시어머니도 같이 도와주고 계신 것 안 보이세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면 제 남편이랑 놀고만 계시지 말고 제발 같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 형님 옆에 있는 제 남편은 편해 보이기는커녕 되게 어색해 보이고 계속 아까부터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아이, 뭐라는 거야. 우리 애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올케가 뭘 안다고 저번부터 자꾸 오지랖이야? 헛소리 말고 일이나 좀 똑바로 해. 우리 아빠 제사 지내는 날까지 짜증나게 시비야. 더는 말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말에도 소용이 없다면 시어머니 말씀은 통할까 싶어 제사를 다 지낸 후에야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갔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냐 여쭤보니 냉큼 잠깐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무슨 일이냐고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형님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터울이 있는 것도 알고 형님이 거의 남편을 키운 거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내인데 자꾸 형님이 제 남편 아내라도 되는 것처럼 구세요. 집에 오셔서는 청소가 어쩌니 냉장고에 먹을 거는 없니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형님이 우울하다면서 자고 가라고 했대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래니? 다 내 탓인 것 같다. 영감이 애들 어릴 때 하늘로 떠나고 나 혼자 애들 둘을 키워야 하다 보니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됐어. 일 때문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들을 돌봐주지를 못해서 네 형님이 계속 돌봐준 건데 애착이 너무 심해져서 집착까지 된 모양이다. 내가 미안하게 됐다, 새아가.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키워야만 했다고 하셨어요. 혼자 키우면 힘들 법도 하지만 당시 시누이가 동생을 마치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돌봐준 덕분에 편하게 밖에서 일을 하고 올 수 있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그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다 보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잘 챙겨주는 기특한 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크면서 다른 형제가 있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대하는 시누이를 보면서도 오히려 사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생각하고 넘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생각하셨대요.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시누이도 안 한 사과를 거듭해서 계속 하시더군요. 오히려 시어머니께는 제가 죄송해지는 마음에 아니라고 사과는 받지 않을 테니까 시누이에게 잘 좀 말해달라며 부탁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를 조용히 부르셨죠. 무슨 긴 이야기를 나누시는가 싶더니 시누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나 보다 싶은 마음으로 저희는 집에 돌아왔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귓등으로 들은 건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자기 동생 말도 안 듣는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저를 째려보면서 지나가길래 말귀를 알아들은 모양이구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어서 찍소리도 못했던 거였죠. 사람이 그리 쉽게 바뀔 리가 없는 건데 제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옳게. 진짜 사람이 어이가 없네. 이제 내 동생한테도 부족해서 우리 엄마한테까지 꼰질렀어? 도대체 뭐라고 고자질한 거니? 왜 다 나한테만 난리를 피우게 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게 굴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불만이면 형님도 결혼을 좀 하세요. 결혼해보면 제 심정 아실 거 아니에요. 형님이 결혼을 안 해보셔서 지금 제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시나 본데 제발 좀 느껴보세요. 웃긴다. 결혼?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나는 결혼 안 하고 내 동생이랑 평생 같이 잘 지낼 거야. 나는 내 동생만 있으면 돼. 알겠어, 옳게? 옳게 때문에 요즘 내 동생이 나한테 관심을 안 줘서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알기나 해? 지속적인 윽박에 폭언 좀 그만하시라고 애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본인 말만 하시더군요. 제 남편이 본인에게 관심을 안 주는 게 제 탓이라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망언이냐고요. 저랑 결혼했는데 저한테 관심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 누나한테 더 관심을 쏟는 인간이랑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 번을 못 뱉는 그런 사람이었고 본인 누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이런 행동들이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려봤더니 소용이 없다. 도대체 시누이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러는 거냐며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당부를 했는데도 누나가 말을 안 듣는 것 같다고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너무 안쓰러워 어떻게든 그래 나 혼자 참아보자. 내가 참으면 되지. 그냥 무시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하지만 저는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아지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보다. 이따가 약이나 먹어야지 하면서 며칠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계가 왔던 건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결국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초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야? 나 왜 여기에 있어? 얼른 집에 가자. 자기야, 무슨 별것도 아닌 걸로 병원까지 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자기 오늘 집에 못 가. 당분간 입원해야 한대.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래.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나한테 말을 하지. 말했었잖아.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 다 개무시한 거잖아. 자기도 알면서. 그래도 나는 자기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던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 말을 들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니 스트레스 안 받게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며 당분간 입원해야 하니 꼼짝도 말라고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혼자 어떻게든 참고 무시해보겠다고 했던 게 결국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쌓여 병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제 말에 남편은 곧 시무룩해지며 자기가 못난 남편이라고 미안하다며 곧 울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남편은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하면 저에게 달려와 줬죠. 하지만 신우이가 이번에는 병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시어머니께서 애가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네가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 그런 탓이니 가서 사과하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를 보자 저는 어리석게도 혹시라도 사과하려고 온 건가 반성이라도 조금 한 건가 그런 기대를 품었는데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진짜네? 뭐 많이 아픈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아파 보이지도 않는구먼. 엄살 좀 그만 피워 옳게. 누가 보면 깜짝 속겠네. 적당히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적당이라는 거를 모르세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적당이라는 걸 아셔야죠. 이제는 저도 좀 지치네요, 형님. 신우이는 마치 얘 말하는 싹수 좀 보세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신우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작전을 바꾼 듯한 표정으로 씩 웃더군요. 이쯤 되면 짐작이 되실 텐데 저희 신우이 여태껏 제 이야기만 들어봐도 사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눈치를 채셨겠죠? 제 기대에 짓밟기라도 하듯 신우이는 저에게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옳게 되게 편해 보이네.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라면서. 어우, 스트레스는 여태껏 누가 줬는데 왜 옳게가 엄살을 다 피우고 그래? 웃긴다 정말. 본인이 한 행동들은 생각 안 하고 제가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줬다고 책임을 전가하더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경우가 없을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환자 앞에서 이러는 인간도 있구나 했어요. 이렇게 몰상식한 인간과 대화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양심이 적당히 없어야 말이죠. 형님, 저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형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제가 벽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비 걸려고 오신 거면 그냥 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옳게. 진짜 야박하다. 나는 그래도 옳게 아파서 입원했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와본 건데 내가 그렇게 미워? 정말 다 엄살이었구나? 이렇게 성질낼 기운이 있는 거 보니까 딱 느낌 왔어. 그러면서 제 성질을 살살 긁더니 가더군요. 잠시 물을 가지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서는 그 모습을 보더니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신우이가 제법 서운했는지 잔뜩 토라진 얼굴로 남편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야, 괜찮아? 누나는 뭐야? 왜 왔어? 나리한테 또 뭐라고 한 거 아니지?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부탁했잖아. 내가 얼만큼 누나한테 실망해야 돼? 누나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뭐? 야, 누나 진짜 서운하다. 누나한테 인사가 먼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너무 서운하다.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 저 계집애가 그렇게 좋니?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너는 아무것도 몰라. 누나야말로 정신 나갔어? 지금 환자야. 환자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나는 누나가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어. 누나한테 진짜 실망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 마누라인데 좀 잘해줄 수는 없어? 그렇게 남편이 화를 내자 신우이는 꽤나 서운했는지 울면서 나가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라서 매번 병원을 찾아와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지키기 힘들 정도였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지나 않으면 다행일 정도였죠.
남편은 평소에도 제가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그때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며 하루 종일 제 옆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지극정성에도 제 마음은 이 집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남자와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결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까지 얻어가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 깊게 고민해 보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싶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절대 이혼 안 해줄 생각으로 참았던 거였는데 병까지 얻고 나니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위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이혼만큼은 참아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더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스트레스성 위경련에서 그쳤지만 언제 더 큰 병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는 시누이를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시누이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시누이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그대로 입원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담을 해보니 시누이의 선을 넘은 집착과 간섭, 폭언 등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누이 때문에 얻은 스트레스성 위경련 포함해서 병원비까지 전부 청구할 생각으로 전부 청구해서 이혼 소송 진행했답니다. 어떻게든 이 인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끊임없이 해댔죠. 이미 끝난 사이라 모른 척 무시하려고 했지만 지칠 줄도 모르고 네가 드디어 미친 거냐?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발악을 하더군요. 그냥 확 차단해버릴까 하다가도 언제까지 이러나 싶어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집까지 찾아오더군요. 너 정신 나갔어? 네가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야,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내 동생을 빼앗아서 간 거잖아. 이 야가 빠진 계집애야. 하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 친정엄마도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서방, 여기 자네 누나 있네. 동네 시끄러워서 곧 신고라도 당할까봐 겁이 나 죽겠어. 당장 와서 좀 데리고 가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렇게 연락하고 나니 놀란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와 시누이를 끌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시누이는 곧 죽어도 분해서 이대로는 안 간다며 발악을 하더군요. 동네 시끄럽게 이러셔야겠어요? 지금 되게 민폐세요. 이번에는 또 무슨 법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악하시는 건데요? 저 그쪽 덕분에 이혼해서 돈도 시간도 되게 많거든요? 갈 때까지 가볼래요? 그러자 시누이는 제 분에 못 이겼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놀란 것도 잠시 저도 같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때 남편이 저희를 뜯어말리더니 갑자기 시누이 뺨을 치는 거예요. 나 우리 나리랑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 이혼하기 싫다고. 누나한테 제발 우리 나리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했었잖아. 내가 누나 말 안 들은 적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래? 어떻게 그거를 못 참아서 나를 이혼까지 시켜놓고 또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냐? 어? 그러면서 남편이 우는 거예요. 시누이는 충격이 꽤 컸는지 그 자리에서 굳어서 한참을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네가 어떻게 누나한테 이러냐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리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응? 이거 이혼 소송 취소하자. 제발.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여보야. 그러면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비는데 솔직히 마음이 살짝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끝까지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일어나? 네가 무슨 무릎을 꿇어? 고작 이딴 계집애가 뭐라고 무릎을 꿇어? 누나는 제발 조용히 하라고. 얼마나 더 내 인생을 망칠 건데. 우리 날이랑 끝나면 나도 진짜 누나 얼굴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언제까지 나한테 매달릴 건데. 남편이 화내면서 시누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만나는 동안 정말 처음 보는 것만 같았어요. 시누이는 남편의 그런 반응이 처음이라 많이 놀랐는지 한참을 넋을 놓고 있다 이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군요. 남편은 조금 안쓰럽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저 또한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했지만 사랑 하나만 보면서 버티기에는 제 몸이 견뎌주지를 못하니 그저 답답하기만 할 노릇이었어요. 남편에게 일어나라며 손을 내밀어주니 받아주는 거냐며 기대에 가득 찬 말투로 물어보는데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는 시누이가 계속 씩씩거리면서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태양인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뜨거워 죽겠네. 그러다 사시미 눈깔 돼요. 그리고 그 성격 좀 고치세요. 그렇게 지금처럼 굴면 네 동생 앞으로도 장가 평생 못 가요. 장가 못 가면 평생 네 옆에 있어줄 줄 알고 속으로 웃었죠? 그런데 어쩌나 장가 못 가면 네 동생 네 얼굴도 안 볼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집에서 꺼져요. 자기는 자기 동생 결혼했으면 한 적 없다고 내 새끼가 더 아깝다며 난리 블루스를 치더군요. 어디에서 자꾸 개가 짖냐는 듯 무시로 일관하니 더 화가 났는지 발악하다가 시누이는 동네 주민분들에게 신고당해서 경찰서까지 끌려갔어요. 그 뒤로 얼굴이 다 팔려서 지나다니기만 하면 동네 주민분들이 민폐녀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덕분에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가족들도 외면해서 쓸쓸하게 혼자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얘야, 너에게 이런 말을 꺼내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얘가 너랑 이혼한 사실을 매우 부정 중인 것 같구나. 네가 없으면 밥도 안 먹겠다며 식음 전폐 중이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가줄 수는 없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지만 분명 형님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게 뻔한데 괜히 보러 갔다가 마음 약해져서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와 영 끊었다고는 하셨지만 시누이 성격에 연을 끊었다고 행패를 부리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유난인지 모르겠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면 더군다나 부모님 대신 혼자 돌봐줘야 했던 상황이었더라면 동생이 내 자식 같고 마냥 귀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동생의 행복도 빌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제 언니나 오빠가 그랬으면 저는 바로 손절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마 결혼 전에 이런 비극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릴 때에는 사랑 하나만 있어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꿈꿨는데 이게 그렇게 큰 꿈이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저도 남들이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만큼 언제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흔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들 가족관계를 꼭 잘 알아보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병 얻고 이혼하면 너무 손해니까요. 불만이 생기면 절대 참고만 살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도 터울이 굉장히 긴 형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